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스마트생산시스템연구실 석사과정생 함지율입니다. 이번 표현학습 세미나는 멀티모달 표현학습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모달리티와 멀티모달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멀티모달에서 풀고자 하는 주요한 도전 문제, 도전적인 주제, 그리고 그 중 하나인 멀티모달 표현학습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먼저 모달리티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모달리티란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경험되는 방식 또는 특정 유형의 정보가 저장되는 표현 방식을 일컫습니다. 예로 자연어나 시각적인 이미지 또는 비디오, 음성, 그리고 생리적인 신호, 그리고 이외의 모달리티로서는 또 MRI나 3D 이미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모달리티에 대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멀티모달이란 다양한 유형의 입력, 모달리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나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또 이질적이고 사용 후 연결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학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 멀티모달은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또는 길이가 다른 데이터의 특성을 어떻게 잘 정렬해 줄 것인지, 또 이러한 특징들을 잘 추출하는 것, 그리고 추출된 벡터를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생성 또는 전이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학습을 어떻게 최적화하고 어떠한 지표로 정량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멀티모달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달리티의 이질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달리티의 형태에 따라서 크게 동질성과 이질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질성 모달리티란 비슷한 형태 또는 품질의 모달리티를 의미하며, 이질성 모달리티란 서로 이질적인 형태, 품질의 모달리티를 의미합니다. 멀티모달에서는 이질성 모달리티 간에 서로 연결된 정보를 어떻게 잘 학습 및 표현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아래의 그래프는 이제 왼쪽은 동질성 모달리티,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질성 모달리티가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카메라로 찍힌 한 장의 사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질성의 모달리티를 띠고 있고, 두 가지 다른 언어로 적혀 있는 텍스트는 동질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질성이 크지 않은 선을 볼 수 있습니다. 랭귀지와 비전을 같이 사용하는 모달리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질성이 조금 커졌다고 볼 수 있고, 랭귀지, 비전, 그리고 음성, 액션 모두 다 사용하는 모달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질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질성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소의 표현 경우 모달리티 자체의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로 비디오는 프레임 단위, 텍스트는 형태수 단위, 그래프는 노드와 엣지 단위로 나뉘는 형태입니다. 분포는 데이터의 빈도, 가능도가 다른 것입니다. 텍스트와 음성의 데이터 밀도가 다른 점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조는 데이터가 구성되는 방식이 다른 점입니다. 이미지는 공간적인 정보, 언어는 계층적인 정보, 신호는 시간적인 정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정보는 각 모달리티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 차이입니다. 어떤 정보는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정보는 설명이 풍부한 텍스트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연관성은 크게 작업 관련성과 맥락 관련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로 이미지 검사 과정에서는 사진, 비디오가 더 적합하며, 텍스트 설명에 있는 이미지는 텍스트가 더 풍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모달리티의 연관성을 통계적 관점과 의미적 관점에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통계적 연관성은 한 변수의 값이 다른 변수의 값과 관련되어 있음을 뜻하고, 이에 대한 예시로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통계적인 의존성은 두 요소 사이의 정확한 유형의 통계적 의존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로는 causal dependency가 있습니다. 의미적 관계에서 의미적 대응은 다양한 모달리티 간의 의미적 연결이나 상호작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매핑, 공유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직관적인 예시로 사과라는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사과라는 그림이 1:1 매핑되는 것을 이에 해당합니다. 의미적 관계는 대응보다는 조금 더 깊은 관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속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과라는 그림을 보았을 때, 또는 네트워크가 입력을 받았을 때
사과를 먹는다 또는 사과는 빨갛다라는 어떤 속성값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통계적인 관점과 의미적인 관점에서 두 개의 그래프를 나누어서 해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관점에서는 어떤 상관관계나 동일성을 보고 있는 것이고, 또는 언어 하나의 모달리티가 다른 모달리티에 의존적이라는 관계도 보입니다. 의미적 관계에서는 랩탑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에 대한 세모 랩탑과 동그라미에 대한 텍스트 랩탑이 1대1 매핑되는 것을 그라운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의미적 관계가 있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모달리티가 다른 모달리티에 또 사용되거나 또는 그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적 관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달리티 간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달리티 간의 상호작용은 크게 정보, 메커니즘, 반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보는 정보의 유형 또는 공통적인 정보를 공유하면 중복, 리던던트하다고 하고, 중복되지 않으면 넌 리던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정보는 어떤 공유된 정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좀 독특한 정보 또는 다양한 비율에 따라서 정보들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커니즘은 작업 추론을 위한 모달리티 요소의 통합 관련돼서 기능적인 연산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상호작용 반응은 다중 모달리티에서 추론된 반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리던던시를 예로 들었을 때 어떤 중복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이제 정보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이런 중복된 정보가 비편향되어 있고 또는 덧셈의 메커니즘을 사용하여서 어떤 enhancement, 이제 향상 또는 개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멀티모달 학습의 핵심 연구 항목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크게 표현, 정렬, 추론, 생성, 전이, 정량화 6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표현은 멀티모달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지 학습하는 것이고, 멀티모달 간의 이질성과 상호 연결을 반영하기 위한 데이터 요약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렬은 모든 요소 간의 연결과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직관적인 예시를 들면 어떤 오디오에서 나오는 음성의 주파수 길이와 비디오에서 나오는 프레임 길이,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미지의 길이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길이들을 얼라이먼트, 정렬시켜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론, 리즈닝 과정은 작업에 대한 여러 추론 단계를 통해서 멀티모달의 증거, 에비던스라고 합니다. 로부터 지식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번째, 생성은 모달리티 간의 상호작용, 구조 및 일관성을 반영하는 기존 모달리티를 생성하는 프로세스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전이는 모달리티와 표현들을 통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섯 번째, 정량화는 학습 역량 파악, 그리고 모달리티 연결 여부, 최적화 과제를 풀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 중에서 이번 표현학습 세미나에서는 멀티모달 표현학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퓨전, 코디네이션, 피전,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3가지에 조금 더 집중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모달 표현은 공통 잠재 공간을 학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달리티가 각각의 특성 공간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특징 벡터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모달리티에서 나온 데이터를 공통적인 의미를 가진 벡터 공간에 맞추어서 재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른쪽 그림의 예시로 이미지가 잘 학습된 특징 벡터의 공간이 있고, 텍스트가 잘 학습된 잠재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공간에서는 학습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어떤 인베딩 벡터 사이에 공간이 서로 공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공간에서는 각각의 공간에 대해서 매칭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를 어떤 공통적인 커먼 서브스페이스로 매칭하여서 이런 의미들을 합치는 것을 멀티모달 표현학습에서는 큰 목표로 둡니다. 네, 멀티모달의 표현학습 프레임워크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 융합, 표현 조정,
분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표현 융합에서도 어떤 추출된 모달리티를 융합하는지 또는 원형 모달리티를 존중하여서 통합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았을 때 어떤 비전 모달리티와 텍스트 모달리티 두 개가 들어왔을 때 그 두 개를 하나의 벡터로 하나의 모달리티로 통합하는 과정을 퓨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 조정은 강력하게 조정하는 것과 부분적인 조정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강력한 조정은 두 벡터, 두 모달리티가 완전히 동일하다, 동질성을 띈다라는 가정으로 이제 강하게 조정을 하는 것이고, 부분적인 조정은 각각의 모달리티를 어느 정도 존중하는 상태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과 같이 두 모달리티가 들어왔을 때 두 모달리티에 대해서 어떤 제약식을 통해서 이 둘 벡터를 조정하게 됩니다. 분열 같은 경우에는 모달리티 수준 분열과 조금 더 세밀한 분열이 있습니다. 모달리티 수준의 분열은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냥 이미지 또는 텍스트가 들어오면 텍스트에서 이렇게 분열을 하는 것이고, 어떤 세밀한 분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미지 내부에서도 조금 더 다른 특성들을 존중하여서 더 많이 또는 더 세밀하게 분열하는 것을 뜻합니다. 표현 융합은 두 개 이상의 모달리티를 통합하여 모달리티의 개수를 줄입니다. 개별 모달리티의 의미적인 부분 공간으로 투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추출된 모달리티를 통합하는 것과 원형 모달리티를 통합하는 것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추출된 모달리티의 통합 과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덧셈과 곱셈 상호작용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덧셈은 어떤 x1 유니모달 벡터와 x2 유니모달 벡터가 있을 때 이 x1을 이미지, x2를 텍스트로 예시로 들겠습니다. 그럼 어떤 이미지 벡터의 학습 파라미터 w1을 곱하고 텍스트 벡터 x2에 w2 학습 파라미터를 곱한 뒤 이 둘을 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w0는 바이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입실론은 어떤 임의의 작은 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들을 모두 더하여서 하나의 Z 멀티모달 벡터를 만드는 것이 덧셈 방식의 표현 융합 방식입니다. 곱셈 상호작용은 이제 MI 방식으로라도 칭하는데, 여기서 Z 멀티모달 벡터를 만들 때 어떤 외적 연산을 거치게 됩니다. 이 외적 연산을 거친 이유는 x1 이미지 벡터와 x2 텍스트 벡터가 있을 때 모든 요소의 어떤 상호관계, 상호작용을 곱으로 나타내서 표현하기 위해서 외적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 연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바이리니어 프로덕트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바이리니어 프로덕트는 앞서 보았던 이런 곱셈 상호작용 방식에서 덧셈과의 큰 다른 점은 각각의 유니모달 벡터를 곱으로서 표현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x1과 어떤 w 3차원 매트릭스를 곱하고 그 곱한 값을 x2 텍스트 벡터에다 곱하는 과정을 통해서 퓨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해당 방식은 다음 장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곱셈 상호작용 MI 방식의 수식을 간단히 x2 벡터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줄의 수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의 개수를 묶어서 w''으로 치환을 하고 뒤에 있는 항을 묶어서 b'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 어떠한 선형 변환식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x1과 x2에 대해서 어떤 3차원 학습 파라미터 w를 곱함으로써 이러한 방식을 바이리니어 프로덕트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수식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림 자료로 보았을 때 내가 합치고자 하는 어떤 이미지의 x1 유니모달 벡터를 어떤 3차원 학습 파라미터인데, 이게 3차원인 이유는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특징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학습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3차원 벡터 매트릭스로 이루어져 있게 되고, 각각의 3차원 매트릭스를 곱하여서 x1의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어떤 특징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정보를 담아내게 되고, 그 정보를 이제 내가 정말 합치고자 하는 어떤 텍스트 임베딩 벡터와 곱해서 표현 융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표현 융합의 또 다른 방식은 멀티모달 게이티드 유닛과 어텐션 유닛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텐션 유닛의 경우에는 유니모달 벡터 x1에 대해서 합치고자 하는 x2 벡터의 임의의 함수 h를 통과시켜서 어텐션 웨이트를 구하고 이를 곱해줌으로써 특징 융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떠한 가중치를 구하여서 곱해준 항을 어텐션 웨이트라고 통용합니다. 아래의 예시에서 멀티모달 트랜스포머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는 어떠한 이미지 벡터 알파와 텍스트 벡터 베타에 대해서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 서로 표현 융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에서도 어떤 어텐션 유닛을 통해서 특징 융합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멀티모달 게이티드 유닛 방식으로 게이티드 어텐션 아키텍처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을 예로 첨부하였습니다. 여기서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하고 이를 융합하고자 하는 유니모달 벡터에 곱해줌으로써 특징 융합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어떤 이미지 프로세싱과 인스트럭션 프로세싱 벡터 두 가지 벡터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이미지 벡터를 고정시켜 놓고 인스트럭션 벡터를 어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특징을 변환한 다음에 그 해당 벡터를 이미지 벡터에 곱해줌으로써 하나의 특징 벡터를 융합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형의 모달리티를 단순히 결합하여 융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원형 모달리티를 거의 그대로 결합하는 방식이고 서로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학습하기 상당히 도전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달리티에 크게 편향되어 있지 않은 인코더를 활용합니다. 예로 원형 모달리티를 결합한 논문을 예로 보면 합성곱 레이어를 인코더로 두어 모달리티 편향 없이 하나의 레이어들로 특징 융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미지 벡터와 어떤 옵티컬 플로우라는 벡터를 컨캣한 다음에 3D 컴포넌트 레이어를 통과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원형 모달리티를 그냥 컨캣할 경우에는 조금 더 모달리티 편향이 없는 그런 연산을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현 융합의 장점은 모달리티를 따로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공통 부분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모달리티 불변의 특징을 학습하며 이를 통해 지식 전이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지식 전이라는 것은 특정 모달리티에서 다른 모달리티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점은 각 모달리티에 대해 분리하여 예측할 때는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는 특징 융합을 통해서 하나의 벡터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유니모달 예측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뜻합니다. 앞서 하나의 모달리티로 융합하는 표현 융합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각 모달리티의 개수를 유지하고 제약식을 통해서 표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표현 조정의 목표는 다양한 모달리티 간의 상호 연결을 통해 조율되는 맥락화된 다중모달 표현학습에 둡니다. 표현 융합과 대조적으로 표현의 수를 유지하면서 다중모달 맥락화에 중점을 두며 각 모달리티가 완벽하게 동일하다, 동질성을 띈다고 하는 가정하에 강하게 조정하는 방식과 일정 부분 모달리티를 존중하여 부분 조정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어떤 이코에밸런스, 즉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강하게 조정하는 방식과 각각의 어떤 부분 모달리티를 존중하여서 일정 부분을 유지하고 서로 간의 관계로 조정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강하게 조정하는 방식은 모달리티 요소 간의 강한 동등성을 강제합니다. 모달리티 간의 직접적인 매칭이나 유사성에 기반하여 조율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학습의 목적은 모달리티 간 그리고 모달리티 내의 유사도를 보존하여 같은 의미 또는 객체에 대해서 크로스 모달 유사도 거리를 최소화하고 비유사한 의미에 대해서는 거리를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크로스 모달 랭킹 방식과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 대조학습 알고리즘과 유사하게 페어링된 모델리티 벡터들은 가깝게 학습하고 페어링되지 않은 랜덤 샘플에 대해서는 모달리티 벡터를 멀리 학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 모달 랭킹 방식은 각 모달리티 벡터에 대해서 매칭된 요소들 간의 유사도는 높게, 매칭되지 않은 요소들 간의 유사도는 낮게 학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 유니모달 벡터를 기준으로 페어링 샘플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양방향 랭킹 로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식의 노테이션을 설명드리면 D는 데이터셋을 뜻하며 V와 T는 각각 이미지와 텍스트 임베딩 벡터를 뜻합니다. 그리고 알파 값은 마진을 의미합니다. S는 유사도 측정 함수이고 T와 V의 마이너스 노테이션은 각각 비교 모달리티에 대해서 페어링 되지 않은 랜덤 샘플입니다. 첫 번째 항을 보면 어떤 마진에 대해서 페어링된 이미지와 텍스트 벡터보다 이미지 벡터를 기준으로 페어링 되지 않은 텍스트 샘플에 대한 유사도가 크다면 로스가 커지게 하는 항이고, 두 번째 항은 텍스트에 대해서 페어링 되지 않은 이미지에 대해 유사도가 마진과 페어링된 유사도보다 크다면 로스가 커지도록 수식을 수립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클리디안 거리를 통한 조정은 각 모달리티의 임베딩 벡터의 거리를 직접적으로 가깝게 유도하여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수식의 노테이션은 VT는 각 비디오와 문장 임베딩 벡터를 뜻하고 TV와 TS는 각 모달리티에 대한 변환 매트릭스를 뜻합니다. 여기서 각각 V와 S는 서로 페어링된 샘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페어링된 샘플에 대해서 유클리디안 거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합니다. 또 클러스터링 방식과 유사하게 클래스의 내부는 가깝게 학습하고 클래스 간은 멀게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수식을 수립합니다. 여기서 각 샘플에 대해서 페어링된 샘플은 특정 임계값 세타1보다 작도록 학습하고, 페어링 되지 않은 샘플은 임계값 세타2보다 크도록 학습하여 해당 클래스 내부는 가깝게, 클래스 간은 멀게 학습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표현 조정에서 부분 조정 방식은 모달리티 간의 동등성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보다 일반적인 모달리티의 연결을 포착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모달리티의 연결은 상관관계, 순서 등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을 뜻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상관관계를 통한 파악은 각 모달리티의 리니어 프로젝션을 거쳐서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학습합니다. 순서 관계는 어떤 이미지와 언어의 순서 임베딩을 통해서 순서적인 관계를 포착합니다. 그리고 의미적인 관계의 포착은 요소 간의 의미적 관계를 포착하여 조율된 공간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어떠한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면 서로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아웃풋 벡터가 출력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표현 조정의 장단점 중 장점은 각 모달리티 내의 고유하고 유효한 특성을 보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각을 독립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간의 지식을 전달하는 크로스 모달 놀리지 트랜스퍼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점으로는 대부분 2개 이상의 모달리티를 가진 표현을 학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식 전달의 예로 아래의 그림을 보면 어떤 음성 데이터를 임베딩하고 해당 음성에 해당하는 입모양을 담고 있는 비디오 임베딩 벡터에 전달해주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마지막 멀티모달 표현 학습 프레임워크로 표현 분열입니다. 표현 분열은 입력 표현 집합보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수의 새로운 분열된 표현 집합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표현 융합과 표현 조정에 비해서 표현 분열은 세밀한 해석 및 미세 조정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분열은 크게 모달리티 수준의 분열과 세밀한 분열 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살펴보면 어떤 이미지와 텍스트 임베딩 벡터가 합쳐진 후 기존의 모달리티보다 더 많은 개수의 모달리티로 분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달리티 수준의 분열은 각 모달리티의 고유 부분을 각 벡터로 표현하고 중복되는 부분의 벡터를 추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세밀한 표현 분열은 하나의 모달리티 내에서도 여러 벡터로 분열하여 추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멀티모달 수준의 분열의 목표는 각 모달리티 내에서 주로 모달리티 특성 정보와 두 모달리티 모두에게 중복되는 멀티모달 정보를 분해하는 것을 목표합니다. 표현 분열 학습은 특정 모달리티 및 멀티모달 잠재 변수에 독립성 제약을 적용함으로써 모달리티 수준 분할에 유용한 분리된 표현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합니다. 여기서 독립성 제약은 중복되는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별도의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잠재 변수 매핑을 하는 방법이 그에 대한 예시입니다. 멀티모달 팩토라이제이션 모델 연구에서는 팩토라이즈 표현을 통해 표현 분할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팩토라이즈 표현은 복잡한 구조를 관리 가능한 형태로 분해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여러 개의 작은 단위나 요소로 나누어서 표현하는 기법을 의미하고 그림 자료를 보았을 때 어떠한 표현 벡터가 하나로 합쳐진 뒤 각 벡터에서 다시 각각의 분열되어 합쳐지는 것을 팩토라이즈 표현 또는 분열 표현의 한 예로 연구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후적 표현 분열의 방식은 분리된 모델을 재학습하기 어려울 때 특히 대규모 사전학습된 멀티모달 모델에 적합합니다. EMAP 연구에서 크로스 모달 상호작용으로부터 단일 모달 기여의 영향을 사후적으로 분리하는 접근 방식으로 필요 없는 모달리티 또는 성능을 저하시키는 모달리티는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샤플리 밸류의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레퍼런스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밀한 분열의 학습 목표는 단순한 개별 모달리티 표현으로의 분해를 넘어서 멀티모달 데이터를 모달리티가 커버하는 개별 하위 공간으로 더욱 세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멀티모달 데이터 내의 더 세밀한 구조와 패턴을 탐색하고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를 의미적 유사성에 기반하여 그룹화하는 클러스터링 접근 방식이 멀티모달 네트워크와 통합되어 종단간 표현 분할 및 예측에 활용됩니다. 아래의 그림 예시에서 볼 수 있듯 동일한 야채를 자르는 비디오 또는 거기서 나오는 어떤 소리 데이터 등에 대해서 하나의 비디오 내에서의 어떤 클러스터링을 짓고 또는 하나의 음성 모달리티에서의 클러스터링을 짓고 각각의 모달리티 간의 또 관계까지 보는 그런 세밀한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레퍼런스 논문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밀한 분열의 장단점 중 장점은 분리된 표현을 통해서 멀티모달 데이터 내부 구조에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세밀한 해석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와 요구사항에 적용이 가능하여서 모달리티 수준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다중 모달리티 간의 세밀한 학습이 어렵고 많은 연산 자원과 복잡한 알고리즘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